자, 여기 강의에서는 일단 쌤이 설명할 게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가 확실하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강의고, 여기 강의를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들이 좀 필요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먼저 해줄게. 일단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냐? 평행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동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온다. 평행이동과 어떤 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부터 함수 같은 것들을 이동시킬 건데,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에서 이동,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 대칭이동은 선대칭과 점대칭이라는 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쌤이 여기 있는 하트를 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생각을 해봐. 그럼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쉬워. 여기 하트 모양의 물감을 쌤이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접어봐. 접게 되면 얘가 정확히 요 길이만큼 똑같이 나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트가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됐지? 다시 대칭 이동에서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데칼코마니라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점대칭은 뭐냐면, 자, 쌤이 이번에는 요 하트를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생각을 해봐. 그럼 점대칭은 뭐냐면 이 점을 누른 상태로 이 하트 모양을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킨다는 거야. 180도 이렇게 회전시킨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트가 대칭 이동이 되겠지. 자, 다시 선대칭은 그냥 데칼코마니라 생각해서 그 선을 누른 후에 이걸 그냥 접어서 이쪽이 똑같이 생기도록 만든다 생각하면 되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는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평행 이동을 설명을 할 건데,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1,2라는 점이 있지. 지금 이 점을 쌤이 x축의 평행 이동 한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얘를 x축으로 쌤이 3만큼 평행 이동 시켜볼게. 그러면 x축과 평행하게 얘를 x축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좌표가 4,2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 그 다음에 y축으로 쌤이 이번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시켜볼게. 그럼 이 점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기 때문에 한 칸 밑으로 내려가지겠지. y축에 대해서 평행하도록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1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좌표는 이제 1,1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평행이동이 뭔지 알겠지? 평행이동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점을 평행이동할 때 방금 우리가 봤던 건 이게 점이지, 점. 그리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방법이 달라. 근데 도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점이 아닌 식으로 이루어진 것들. 예를 들자면 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1차 함수, 얘도 지금 점이 아니라 식이잖아. 그럼 얘는 직선, 선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도형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이제 곡선이지. 곡선도 이제 도형이라 생각을 해서 도형에는 이제 점이 아닌 것들,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식이잖아. 점은 누가 봐도 괄호쳐 있고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점이지.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시킬 때, 그 다음에 도형을 평행 이동시킬 때 방법이 달라. 자, 여기까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 뭐 x축에 대하여 평행 이동. 그럼 x축하고 평행하도록 x축에 대해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럼 x축과 평행하게 3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였고, 이때 평행 이동은 점, 뭐 몇 컴마 몇 이렇게 써 있는 거의 평행 이동과 도형, 얘는 점이 아닌 식이라고 얘기했었지. 식들의 평행 이동 방법이 다른데 방법은 이걸 암기를 해야 돼. 자, 점의 평행이동은 더해라. 세 글자야. 그리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뺀 거 대입이다.
네 글자지. 자, 그래서 이 세 글자 네 글자를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쌤이 여기서 예시를 보여줄게. 자, 다시 한번 1,2라는 점을 1,2라는 점을 x축으로 쌤이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보자. 그럼 아까 쌤이 점은 더해라 라고 외우라 했잖아. 그럼 말 그대로 여기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이 3만큼은 x좌표인 1에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1과 3 더하면 4가 되지. 그 다음에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이 마이너스 1의 값은 2에다가 더하라는 거지. 얘가 y 값이니까 그럼 더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4,1 여기로 평행 이동이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x로 3, y로 1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이 된 상황이 된 거지. 근데 다시 말하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그 평행 이동되는 방향에 맞게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라고 했던 건 쌤이 식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예를 들어 y는 x라는 직선을 봐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x축하고 y축의 사이 여기 45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지. 근데 얘 자체를 쌤이 이번에 똑같이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점이 아닌 도형이기 때문에 뺀거 대입하라고 했지. 뺀거 대입에서는 중요한 게 가로를 씌워서 뺀 거를 대입한다. 자, 다시 봐. 얘를 일단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 자체는 이 방금 그렸던 이 선 자체를 x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시킨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가 평행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 전부 다 그러면 여기 길이들이 몇이겠어? 이만큼의 길이는 3이 되겠지. 요만큼의 길이도 3이 되고 요만큼의 길이도 3이 된다. 자, 그때 이 평행 이동이 된 요 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은 뺀거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럼 x자리에 요 x자리에 괄호를 씌워서 x에서 3을 뺀 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라. 그럼 얘는 y는 괄호 x-3이 되지. 근데 얘는 그냥 괄호를 벗겨도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그냥 바로 y는 x-3이 된다. 그 뜻은 여기 좌표가 지금 y절편이 마3이니까 마3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번엔 y는 x제곱. 자, 얘도 점이 아닌 도형이지 지금. 그럼 얘를 이번엔 쌤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 그럼 얘는 일단 원래 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잖아. 근데 이때 얘를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었어? 요 2차 요 함수 자체를 x축으로 3만큼 이렇게 다 전부 다 미루라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이면 y축과 평행하게 위로 두 칸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지. 이 곡선 전체를.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얘의 원래 거의 꼭지점이 지금 0,0이잖아. 그럼 꼭지점도 얘를 셈이 x로 3, y로 2 움직이는 동안 꼭지점도 같이 이동이 되겠지. 그런데 이 꼭지점은 그럼 몇 컴마 몇으로 찍힐까를 생각해봐. 그럼 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점이기 때문에 x로 3, y로 2 이동하면 그냥 더했겠지. 3,2에 찍히겠다. 그 상태로 이제 요 모양, 이 U자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x로 3, y로 2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이동됐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식은 뺀 거 대입하라 했지. 그래서 x로 3만큼 이동을 했다면은 x자리에 x에서 3 뺀 거를 괄호를 씌워서 대입을 한다. 그다음에 y자리에 y에서 2를 뺀 거를 괄호를 씌워서 넣는데 이때 이 괄호 벗겨도 되니까 벗겨 놓으시고 보통 함수는 y에 대해 정리하기 때문에 y가 아닌 것들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방금 구한 얘 자체가 요거에 대한 함수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 y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x로 2, y로 마이너스 3 이동시켜볼게. 그럼 뺀 거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는 여기 x자리가 두 개 있지. 그럼 여기 있다가 둘 다 x에서 2를 뺀 거를 괄호 씌워서 대입한다. 그럼 여기 x라고 써있는 걸 지우고 그 자리 자체에 이걸 통째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3하고 2는 그대로 딸려오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y 대신에 y에서 마3을 뺀 거 대입하면 마3 빼니까 플러스 3으로 되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다시 이항시켜서 빼기 3으로 넘겨놓는다. 그럼 이거 자체가 얘를 x로 2,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뭐냐면 방금 첫 번째는 이동들에 대해서 알려줬지. 평행이동 설명했고 대칭이동 설명했어. 그리고 대칭이동은 다시 얘기하면 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할 때가 있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할 때가 있지. 선에 대해서는 여기 어떤 선에 대해 대칭이동해라 라고 하면 데칼코마니처럼 이거에 대해 접어.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길 텐데 점 대칭은 뭐였냐 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된다 라고 했던 것도 다 기억을 하신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전 지식은 뭐냐면 이 절대값의 성질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전부 다 필수적으로 외우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필기 좀 해봐. A, B가 실수일 때 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지. 그리고 거리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기호는 이렇게 쓴다는 건 다 알잖아. 절대값 3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원점이 0이잖아. 여기까지 거리가 3이겠지. 그래서 3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지. 거리는 0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마3이라고 하면 안 되고 3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마3이 3이 되는 건 전부 다 알고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한 개 봤더니 만약에 절대값 x가 3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니? 라고 묻는다면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개 더. 그럼 절대값 a가 뭐냐라고 쌤이 물어봤어. 그럼 이때는 경우를 나눠야 하는데, 왜냐? 방금 위에 것처럼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쌤이 a라고 하면 이때는 a가 양수지. 양수면 그냥 빼지. 그래서 얘를 그냥 a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이번엔 a라고 놓게 되면 이번 a가 음수잖아. 음수일 때는 요게 부호가 바뀐 상태로 빼지. 그 뜻은 얘를 a라고 놓게 된다면 얘는 그냥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나눈다. 절대값 a는 그냥 뺄 때가 있다. 언제였어? 얘처럼 양수, 정확히 말하면 0 이상의 수일 때는 그냥 빼고, 얘처럼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 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누구랑 똑같냐? 중3 때 배웠던 루트 a 제곱과 똑같은 거지. 루트 a 제곱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안에 있는 걸 뺄 수가 있어. 바깥으로 빼되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면 그냥 빼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 뺀다라고 외웠기 때문에 얘랑 절대값 a랑 아예 똑같은 거다. 여기 써있지. 이게 첫 번째 거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게 되면 얘는 절대값을 그냥 한 방에 합쳐서 이렇게 써도 돼. 거꾸로 이렇게 한 방에 합쳐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써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요거 나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 이 상태를 한 방에 합쳐서 안에 것끼리 나눠도 되고,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얘는 별표 좀 치고.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지금 x라고 바꿔볼게.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안에 거를 빼서 x제곱이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예시도 다 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됐지? 그러면 이때 이 x제곱을 그냥 너희가 멋대로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더라고 쳐도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성립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절대값 x가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치환시킬 수 있지. t로 치환한다 생각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어때? 절대값이 사라지는 모양으로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절대값 a제곱은 그냥 안에 거의 제곱, 절대값 벗긴 상태로 제곱해놔도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진다. 자, 얘를 제곱하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하겠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뒤,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까 여기서 그냥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이라 써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절대값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얘는 합쳐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라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걸 전개한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첫 번째 거에서 절대값 a는
쌤이 a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a일 때도 있다. 그걸 누가 나누는 거였어? 기준이 이렇게 기억해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 뺀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예시를 적어줄게. 전부 다 필기하고 있어야 돼, 지금. 절대값 x-2의 값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나눠야 된다. x-2로 그냥 뺄 수도 있고 이 안에 거 자체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다 붙여서 이렇게 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나누는 기준은 뭐니? 라고 하면 얘는 안에 들어있는 식이 x-2잖아. x-2가 0 이상일 때. 근데 얘를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 뺐던 이 케이스는 안에 있는 식인 얘가 음수일 때지. 이때도 마이너스 2를 넘기게 되면 얘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겠지? 다시 한번. 자, 3x-2를 절대값 씌웠다. 그럼 얘는 그냥 3x-2로 뺄 때가 있고 안에 거 식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뺄 때가 있다. 그거에 나누는 기준은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얘지. 안에 있는 거의 부호가 얘가 0 이상일 때 얘를 좀 정리해봐. 마이너스 2 넘기고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x가 3분의 2 이상일 때가 되고 똑같이 해보면은 3분의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다고 쳐보자. 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쳐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라고 묻는다면 얘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보게 되면 어때? x-1이 0 이상일 때 x-1이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그러면은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그냥 빼기로 했지. 안에 거가 0 이상이면 그냥 빼기로 했잖아. 얘를 다시 쓰자면 x가 1 이상일 때고 얘는 1보다 작을 때지. 그러면은 1 이상일 때는 식이 어떻게 빠져? 얘가 x-1로 빠질 테고 그다음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붙여서 빼서.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 어때? 안에 들어있는 게 x-2지. 얘가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2 이상일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뉘게 되고 2 이상일 때는 안에 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냥 빼지. 그리고 이때는 안에 거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빼게 된다. 그랬더니 범위가 지금 요거 하나가 동시에 있는 상태지 얘는.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 이상이면 여기를 색칠을 해주지. 1 이상,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되지. 자, 이때 식을 써주게 되면 자,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땠어? 1보다 작은 범위는 얘는 앞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 뺐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쓰는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는 앞에 거는 부호를 반대로 뺐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봐. 얘는 2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2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여 뺐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얘가 1보다 작을 때도 얘도 마이너스 붙여 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1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봐. 1보다 작은 값을 대충 집어넣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1보다 작은 값을 때를 볼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을 대충 집어넣어봐. 뭐 0을 넣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음수가 되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붙여서 뺀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계산해도 돼. 두 번째 범위가 어디야? 여기지. 아까 1 이상 2보다 작은 범위. 이때는 어때? 1 이상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1 이상이 되면서 그냥 뺐지. 앞에 거는 그냥 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 같은 경우에 어때? 아직 2보다 작기 때문에 x의 범위가 2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수겠지. 왜? 2보다 작은 거에서 2 빼면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2 이상인 범위에서 어때? 얘는 이미 1 이상이면 그냥 빼지. 그래서 그냥 빼고 얘는 2 이상이 되게 되면 얘도 양수 0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 x-2 자체도 그냥 빼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뉘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를 쌤이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조금 개수를 더 늘려보면 이렇게 된다.
3개로까지 한번 늘려볼게. 그러면 얘는 이제 좀 빨리 하면 이거지. x-1이 0 이상일 때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다시 1 넘기게 되면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뉘겠지. 똑같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로 3 이상일 때 3보다 작을 때, 5 이상일 때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서 범위를 나누게 되면 1, 3, 5를 기준으로 나뉘지. 1보다 작은 범위 첫 번째, 두 번째 1 이상 3보다 작은 범위, 그다음 세 번째 3 이상 5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뉜다. 그러니까 구간이 몇 개로 나뉘어?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뉘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범위, 쌤 이걸 좀 지워볼게. 첫 번째 범위가 이제 뭐였어? x가 1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는 x가 1 이상 3보다 작은 범위. 밑에는 x가 3 이상 5보다 작은 범위. 마지막 x가 5 이상인 범위로 나뉘게 되고, 이때 얘들이 나올 때 절대값을 다 풀 건데 이제 플러스로 빼냐 마이너스 붙여 빼냐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1보다 작대 x가.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때?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야 현재 x가. 그 상태에서 1을 빼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빼야 돼. 이해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여 뺄 거기 때문에 왜 마이너스 붙여 빼? x가 현재 1보다 작다며. 그럼 1보다 작은 거에서 3 빼면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 뺀다. 그럼 마찬가지지. 5를 빼면 1보다 작은 거에서 5 빼면 당연히 음수를 붙여 빼지. 그럼 이때 식은 한 번만 쌤이 써주면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x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1보다 작을 땐. 그러면 이 식계산 너희가 해보고 이때 쌤이 그냥 뺄 때 마이너스로 빼냐 플러스로 빼냐만 적어줄게.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선 다 마이너스로 뺐지. 그럼 얘는 어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대. 그럼 1보다 일단 크거나 같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1을 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1을 빼면 당연히 얘는 양수로 빼야 되지. 그다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기 때문에 아직 음수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다음 3 이상 5보다 작을 때는 3 이상의 값에서 3 빼면은 얘는 0 이상이니까 플러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그 다음에 5 이상이 되는 순간 얘들도 다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로 빼서 이거에 대해서는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뉘게 되고, 이때 식들은 아까 쌤 첫 번째 계산했던 것처럼 쭉 다 계산해서 써놓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전식. 쌤이 절대값에 대해 설명을 쭉 일단 한 거고, 자, 요거랑 요거 여러 번 돌려봐서 너희가 이거를 숙달을 시켜야 돼. 숙달시킨다는 거는 쌤이 지금 예를 보고 이렇게 썼지. 이걸 말로 설명하면서 좀 오래 걸렸지만 사실 쌤이 혼자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거의 몇 초가 안 걸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너희가 계속 반복해서 요거랑 요걸 연습을 먼저 해놓는 게 우선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전 지식까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전 지식은 필기를 다 해봐. 구간함수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구간함수. 구간함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그냥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함수는 그냥 1차 함수가 되는데 구간함수라는 건 쌤 예시를 들자면 요런 거야. 요렇게. 자, 이제부터는 x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함수들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 그러면 1 이상일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쌤이 써놨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구간함수는 얘처럼 1 이상일 때는 얘를 따라가고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간다 라는 함수들이 구간함수야. 다시 이렇게 식이 하나로 딱 통합돼서 나온 게 아니고 식이 뭐 2개나 아니면 3개, 4개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식들이 하나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개로 나오면서 그 값들이 언제 나오는지가 이 괄호 안에 써져 있는 이런 꼴을 쌤은 구간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제 구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구간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너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x는 1이 뭐야? x축에서 1 가서 x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겠지. y는 3은 뭐라 했어? y축에 3을 가서 y축과 평행하게, 아니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구간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지금 쌤이 얘를 그려보면은 1을 기준으로 나뉘었지.
1을 기준으로 나뉘었어. 그러면 x는 1을 먼저 그리는 거야. 자, x는 1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x가 1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이게 x는 현재 1일 때 이 x는 1이라는 선 기준으로 이쪽을 뜻하겠지. 이쪽. 1 이상이라는 건 1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 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여기지. 이 구간이야. 그럼 여기 있다가는 x제곱을 그리란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너희가 y는 x제곱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U자 모양을 그리지. U자 모양을 그리는데 1 이상인 범위, 방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기에다가만 얘를 그리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사실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황색으로 넘어가는 범위에서부터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고 여기 있던 점선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얘들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된다. 다시 예쁘게 그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U자 모양이 되겠지. 됐지? 그리고 1보다 작은 범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여기 등호가 여기 붙어 있지. 등호가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여기 1일 때, 딱 1인 순간에 등호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지. 1,1이잖아. 그래서 1,1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를 이렇게 메꿔줘야 돼. 등호 있을 땐 메꾸는 거고 등호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겠어? 아까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 편 여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는 얘를 그리라는 거야. 얘라는 거는 y는 x를 그리라는 거지. y는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리고 1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다가만 그릴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1보다 작은 쪽엔 이렇게 되고 여기를 쌤 빵꾸 뚫어 놓으라 했었지. 그런데 1 이상의 범위가 오른쪽이지. 거기다가 얘를 그리는데 여기에서 얘 때문에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다시 메꿔지면서 이렇게 U자 모양이 그려지지. 자, 그럼 구간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알겠지. 그럼 구간함수는 일단은 누굴 먼저 쳐다봐야 되냐면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뉘었어. 세 개로 나뉘었다고 쳐봐. 그리고 얘가 x가 뭐 1보다 작은 범위, 1 이상 3보다 작은 범위, x가 3 이상인 범위 이렇게 나뉘었다고 치면은 구간함수가 나오면 일단 너희가 가장 먼저 쳐다봐야 될 게 여기야. 여기. 여길 보고 얘가 x가 몇을 기준으로 지금 잘리고 있는지를 보고,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3이지. 그러면 x는 1을 그리시고 x는 3을 그리시고 이 상태로 1보다 작은 범위가 어딘지 생각해. 그럼 x는 1 그린 거의 왼쪽 편이지. 여기다가는 여기에 있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 이상 3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여기겠지. x는 1보다는 오른쪽, x는 3보다는 왼쪽이니까 여기지. 여기에다가는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 x가 3 이상인 범위는 여기지. x는 3보다 오른쪽.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간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알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얘 자체가 구간함수임을 기억해라.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강의를 마칠게. 마지막 절대값을 포함한 수는 구간함수다를 기억하고 여기까지만 할게.